스포츠의 중심, 스포진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벤투 최상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벤투호의 한일전 패배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시종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끝에 3대0으로 패하였습니다. 통산 80번째 한일전에서의 패배이자 삿포로 참사로 일컬어지는 일본과의 3대0 패배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경기 패배 이후 벤투 감독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정몽규 회장까지 나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벤투 감독의 자질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 논란의 직접 원인은 물론 일본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국가대표의 경기력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슈팅다운 슈팅 한번 때려보지 못하고 일본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두 골을 너무도 쉽게 내어주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일부 선수의 교체로 공격에 활력을 펴는 듯 했지만 역시 수비라인이 일본 공격진에게 무기력하게 뚫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승규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이날 경기는 5대0 이상의 대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를 본 팬들과 전문가들은 벤투 감독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팀 전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손흥민, 황의조, 김미재 등 유럽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해 100%의 전력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전반전 2골 허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레프트 풀백으로 뛴 홍철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날 홍철 선수는 최선을 다한 경기를 벌였지만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다 보니 상대방 역습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전반전에 일본에게 2골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홍철 선수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스피드로 수비와 함께 상대팀 수비진을 허무는 오버래핑 전문 선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모습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홍철 선수 선발을 두고 전 대표팀 감독이자 홍철의 현 소속팀 울산현대의 감독인 홍명보 감독은 홍철의 대표팀 선발에 대해 사전에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동계훈련도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고 최근 경기에서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해 컨디션이 최상이 아닌 홍철을 대표팀에서 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결국 홍 감독의 우려가 이날 경기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벤투가 지향하는 빌드업 축구가 한국 대표팀에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빌드업 축구는 골키퍼부터 패스를 통하여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하는 축구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볼을 빼앗기지 말고 최대한 점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빌드업 축구를 이른바 점유율 축구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벤투 감독이 부임한 2년 7개월 동안 한국 축구의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가 뿌리를 내렸는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팬들은 한일전 패배보다 6월에 한국에서 열릴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통과와 최종 예선 통과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조 상위 한 팀과 각조 2팀 중 성적이 좋은 4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2차 예선을 낙관하는 눈치지만 현재 한국은 비록 한 경기를 덜 했지만 투르키미니스탄에 이어 2승 2무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벌어지는 경기지만 레바논이나 북한, 투르키미니스탄에게 자칫 패하기라도 한다면 예선 통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별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예선의 상대로 예상되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게 지금의 전력으로 쉽게 이길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무조건 벤투 감독을 믿고 맡겨보자는 생각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벤투 감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조강래 감독이 예선을 통과하고 최종 예선전에는 최강희 감독으로 바뀌었다가 본선에는 홍명보 감독이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이 부진을 보이자 최종 예선이 벌어지는 중간에 경질을 하고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감독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국 축구대표팀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감독 교체를 통하여 돌파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통하여 신임을 할 것인지 경질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스포진 코리아 김진성이었습니다.